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될지, 어떻게 할지 그런 건 뭐 모르겠고 일단 막연하게 부자 되면 좋겠다 싶었죠. 어릴 때는 열심히 살면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책 없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막 어릴 때 할머니한테 내가 할머니 크면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허풍 떨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언제 깨지냐? 직장 생활 시작하니까 깨지더라고요. 저는 교사였습니다. 2019년 3월에 초임 발령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느 직장인이나 그렇듯 돈 벌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할 직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 월급을 받았어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입금이 됐던 것 같아요. 교사 별로 돈 못 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뭐 별 생각 없었어요. 저게 많다 적다 개념도 없었어요. 지금은 적지만 뭐 나중에 열심히 하면은 EBS 강사를 하거나 뭐 아무튼 돈 벌 방법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초임 발령 받은 그 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회 초년생이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와이프가 저보다 먼저 일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순진했던 게 3천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월급을 200 받았잖아요. 이거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2,400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도 안 쓰는 게 불가능하니까 3천만 원은 내가 당장 모을 수가 있는 각이 안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3천만 원이면 나 돈 많네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셋집을 알아보는데 25년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구축 아파트 전세가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도 나한테 너무 큰 돈인데 7, 8천만 원을 대출받아야 되게 생긴 거예요.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 사는데 그나마 그때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거 나라에서 해주는 거 거의 1%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라도 되게 싸게 나와가지고 다행이었지 결혼 못할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거 답이 있나? 지금이야 내가 막연하게 나중에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하는데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죠. 제가 교사였으니까 제가 가장 잘 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뭐였겠어요? 교장 선생님이었겠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월급을 찾아봤습니다. 대략 6,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7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어때요? 어쨌든 1억 언더죠. 연봉이 1억 언더더라고요. 근데 이 돈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장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 되려면 최소한 20년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돈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교장선생님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죠. 거기에 1억이라고 한 돈이 되게 큰 돈이지만 집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교장선생님이 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몇 년은 모아야지 집을 사겠더라고요. 한 푼도 안 써야지.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벌어도 한 10년은 있어야지 집 살 수 있겠다. 그게 서울에 있는 엄청 좋은 집 막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광역시에 있는 그냥 적당한 아파트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전세 끼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확 체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체감이 되냐? 답이 없다. 왜?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엑셀표로 그냥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봉급표 치면 다 나오잖아요. 호봉 올라가면 얼마 더 나오는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공무원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기업들도 연봉 자체랑 연봉 인상률이 물론 공무원보다는 좀 낮죠. 그렇지만 연봉 기준이 있고 회사 내규가 있고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는 거죠. 인상에도 제한이 있고. 즉 직장 생활만 해서는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이미 계산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확 느껴지는 감정이 뭐였냐? 바로 불쾌감이었습니다. 불쾌감? 거부감?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엑셀표 위에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느낌? 내 인생이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지? 내가 상상하던 삶이 아닌데? 이 엑셀표를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다시 말해서 월급 외에 돈을 더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돈 된다는 분야는 제가 전부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특히 재테크 분야. 재테크 관련 채널은 전부 다 구독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은 다 찾아보고 연구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후보들이 뭐냐? 첫 번째, 역시 한국은
부동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책 영상 많이 보고요. 임장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대출 겁나 끼고 영끌로 사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주식이 핫하니까 주식 한다고 막 회사들 재무제표 보고 분기 반기 보고서 막 이런 거 보고 직접 회사 막 탐방은 못 보니까 로드뷰로 회사 찾아보고 막 이렇게도 했죠. 그리고 또 뭐도 해봤냐? 코인도 살펴봤죠. 코인 시세판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고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재테크 공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계속 저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시작하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동산 강의 책을 봐도 절약해서 시드머니 못해도 3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이런 거는 모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막막하다. 너무 멀게 느껴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드머니 모아서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냐. 뭐 월세 투자하면 월세는 바로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웬만한 부동산 책이나 강의에선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 시세 차익이 답이다. 그런데 그 시세 차익도요. 웬만큼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으면 시세가 상승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부동산 침체기 오면은 막 뭐 10년도 가격 안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것만 하기엔 좀 지루할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더 시드머니를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다른 일도 병행하면서 돈 좀 모였을 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빠르게 주식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냥 해보니까 주식이 부동산보다 한 5배 정도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 아파트예요. 내가 그냥 가서 구경하면 돼요. 복덕방 전화해서 집 보여주세요 하면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뭐 무슨 학교가 있고 무슨 상권이 있고 그거 내가 가서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어떻죠?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요.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가서 저 구경 좀 할게요 하면 보여줍니까? 저리 가라 그러죠. 삼성 같은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욕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주식 공부도 좀 해보니까 진짜 투자 잘하는 슈퍼개미들이나 막 전문 투자자들은요 기업 탐방을 간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못 가잖아요. 물론 뭐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든 막 애걸복걸하고 간청하고 해서. 근데 그게 또 좀 뭔가 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주식이 한번 쫙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겪어보니까 사람이 그냥 맨날 이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안 봐야 좋은 투자긴 한데 어디 그게 쉽게 되냐고요. 뭐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있습니까? 주식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세죠. 물론 그래서 한 번에 큰 돈 벌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 이 재테크라는 것에 근본적인 뭔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시드머니. 시드머니가 일단 크면은 너무 유리한 게임이더라고요. 에이 더러운 세상 싶긴 한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겠어요. 똑같은 이자율이어도 100만 원에 5% 붙으면 5만 원인데 1억에 5% 붙으면 500만 원이고요. 100억에 5% 붙으면 5억이에요. 일단 시드머니가 크면 돈 벌기가 유리합니다. 시드가 적으면 어떨까요? 오래 걸리겠죠. 물론 오래 걸리지만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부자도 부자인데 뭔가 더 빨리 세상에 뭔가 좀 나 잘났다 이러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에. 그런데 뭔가 재테크로 시드머니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휠체어 탄 부자. 뭐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좀 젊을 때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테크 말고도 빠르게 부자된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부자된 사람이 있냐?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냐? 1번 연예인, 운동선수들 빠르게 돈 잘 벌더라고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죠. 내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사실 진짜 나이 상관없이 찐부자가 많은 집단입니다. 30대에 몇 천억을 벌고 수십 수백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와닿지 않았던 게 평범한 사람한테 갑자기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은 어우 좋아 할까? 라고 할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사업하세요 라고 하면은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뭔가 무섭잖아요. 투자 그리고 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기본 자본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했다가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패가 망신했다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으니까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또 좀 찾아봤어요. 젊을 때 부자 된 유형 좀 사업가처럼 리스키하지 않고 연예인 운동선수만큼 막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라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메신저입니다. 뭐라고요? 메신저. 메신저란 뭘까요? SNS에서 특정 주제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정 지식이나 상품을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이나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썸님이라고 아세요? 이썸님이라고 IT 유튜버 일타거든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 스마트폰 직접 제조하지 않아요. 그냥 전자제품들 이렇게 자기가 비교해보고 사용해본 다음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어떤 제품 중에 뭘 더 추천하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돈은 잘 벌어요. 전자제품 관련해서 돈 버는 사람들 탑티어에 들어갈 겁니다. 또 여러분 유튜버 중에 지무빈님 아십니까? 영화 드라마 리뷰 유튜버예요. 근데 이분이 직접 영화 드라마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영화 산업계에서 돈 버는 개인 중에서 탑티어를 달릴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잘해도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개인이 이썸님, 지무빔 아니면 뭐 저 같은 북토크 이런 사람들의 개인,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시대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누군가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자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려면요 TV, 영화, 신문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웠나요? 어려워요. 예전에 여러분 어땠냐면요. 어떤 이유에서든 TV에 한번 나오면 뭐 이렇게 뉴스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예능에 길 가다가 잡히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디 상을 수상해가지고 막 신문이나 이런 거 한번 나오고 학생들은 도전 골든벨 나오고 이런 거 하면요. 그거 찍어놔가지고 사진으로 보관해놓고 신문 스크랩 해놓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캡처해가지고 그 신문 스크랩해서 잘라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한테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냐면은 TV나 신문 막 이런 데 나오려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성취를 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써서 광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에겐 SNS가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런 데다가 콘텐츠 올리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돈을 줍니다. 유튜브에 영상 올려가지고 조회수 수천, 수만 찍히면요. 내가 수만 명한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좋아요? 저한테 좋아요. 근데 나한테 돈을 준다니까요?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뭔가 특정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나한테 광고도 들어옵니다. 방송국이 아니라 개인한테 광고가 들어온다고요. 신기한 세상입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메신저로 살면서 이야기하면서 유명해지고 쉽게 돈 벌기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즉 SNS에서 나의 이야기로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 메신저로서 능력이 있냐 없냐가 지금 시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크리티컬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똑같은 직군 내에서도요 여러분 이 메신저로서의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교수님들 중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교수님들 몇 분 안 되시죠?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 육아 관련해서는 오은영 교수님 정도? 이분들 정말 훌륭한 전문가 분들이시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동종업계 교수님들 중에서 지식 수준으로 압도적인 1등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식 수준만 가지고 보면은 이분들보다 더 똑똑하시고 더 지식 많은 분들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천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뭐 독보적으로 논문을 많이 쓰는 분들이냐 아니면 새로운 노벨상급 발명을 해내시는 분들이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분들이 다른 교수님들보다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걸까요? 왜 이분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분들의 강연료, 상담료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걸까요? 간단합니다.
메신저로서 역할이 메신저로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교수잖아. 혹은 야, 그 사람들 말을 잘하잖아. 먼저 교수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직업을 떠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오은영 박사님, 정재승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잘 되고 돈도 잘 버시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쉽게 잘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육아 기법,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유의미한 겁니다. 이미 관련 지식 다 습득하고 육아에도 잘 적용하고 있는 육아교육 전문가한테 말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잖아.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교수라서 잘 된 게 아니라 남이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도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냐? 그렇죠. 할 수 있죠. 왜일까요? 제가 교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사끼리 만나서 야, 임용고시 붙을 때 이랬지, 시험 볼 때 이랬지 라고 하면요, 그건 그냥 잡담입니다. 그런데 그걸요, 임용고사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가서 하잖아요. 컨설팅이 되고 강연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 모교에서 돈 줄 테니까 와가지고 그런 강의해달라 이런 요청받고 간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 고치는 법은 어떨까요? 설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공부할 거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당장 변기가 고장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 네이버 검색해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거 누가 알려준다 그런다?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면은 돈을 내고라도 알고 싶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면 더욱더 감사한 정보가 되는 거고요. 즉,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정보가 남한테는 귀중한 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퇴사 경험이 있다면 퇴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출산을 해봤다면 출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특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리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챙겨야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막 교수님처럼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먼저 경험해 봤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메신저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 야, 그래, 알겠어.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을 잘하잖아. 여러분, 물론 타고난 기질상 혹은 어릴 때 환경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유전이라던가 환경, 재능의 영역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말을 잘하는지의 여부가 100% 유전으로 그냥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냐? 아닙니다. 훈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명쾌하게, 조금 더 쉽게 말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훈련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우리 유튜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올린다, 인스타에 릴스를 올린다, 라이브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집된 영상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못 쓸 정도만 아니게 어느 정도만 하면 그 다음엔 편집하면 되잖아요. 블로그처럼 글로 쓴다? 말할 것도 없죠. 검토하고 고쳐 쓰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좀 못하고 글을 좀 못 써도 얼마든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지금 너무 이섭, 지무비, 오은영 박사님 너무 막 극단적인 예시만 드는 거 아니냐. 저런 예시를 든 이유는요, 여러분이 다들 아실 것 같은 분들이라서 예시를 든 거고요. 그러면 SNS에서 메신저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이런 전 국민이 알 만한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북토크 채널을 처음 키울 때 애드센스 수익,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 수익이 처음 발생한 게 한 2022년 3월, 4월 정도부터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 처음 발생할 때 1000명을 좀 넘었고요. 10,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조금 많이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수익 발생할 때 저한테 200만 원 입금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유튜브 하니까 가장 적게 들어왔을 때도 100만 원 이상 수익은 무조건 입금이 되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디예요? 메신저가 되는 걸로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블로그로 인생을 아예 바꾸지 않아도 일단 이 정도 부수입이 발생한다는 게 어딥니까? 100만 원만 해도 연봉으로 따지면 1200만 원 오르는 건데 여러분 1200만 원 연봉 오르면 그거 다 저축하면 어때요? 시드머니를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적어도 메신저가 되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인생 바꾸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무조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사례는 3발의 피고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이런 SNS로 훨씬 저보다 돈 잘 버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저보다 다 구독자가 많아서 돈을 잘 버냐? 팔로워가 더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구독자가 10,000명 언더여도요. 저보다도 돈 잘 버시는 분들 많습니다.
본인의 상품을 SNS로 홍보해서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또 SNS로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SNS로 돈 벌었다는 애들 다 사기꾼이야. 야 말도 안 돼. 아유 저딴 걸로 돈 버니 말세다 말세. 세상이 잘못됐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SNS에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기꾼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 분야는 쳐다도 안 보면은 생각조차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SNS에 메신저가 돼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이 많은 걸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냥 이 SNS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돈이 모입니다. 강남이 왜 비싸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조선시대에는요 저잣거리에 돈이 모였습니다. 왜? 거기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팔아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팔아야지 잘 팔리니까 자리세 같은 것도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유튜브가 뜨기 전엔 어땠을까요? 방송사, 언론사가 돈 다 벌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 SNS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팔아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거죠. SNS 자체가 이렇게 파워풀한 도구인데 지금 시대에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특히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 거기에 직장인이 SNS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뭐냐면 돈이 안 들어요. 오히려 잘하면 돈을 준다니까요. 아까 투자도 시드머니가 많이 모여야 되고 사업도 자본금이 필요하다면서요. 망하면 손해본다면서요. 근데 SNS? 돈 안 들어요. 계정이나 채널 망해도 돈 잃을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좀 아쉽고 말죠. 특히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사업이 망하는 거니까.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효과적이고 시대에 맞고 안전한 선택지가 뭐다? SNS에서 메신저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야 그래 알겠어. 결론적으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이런 SNS 하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면 야, 나 이미 유튜브 해봤어. 인스타 해봤어. 근데 잘 안 되던데? 야, 맨날 이런 영상은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지는 안 알려주더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무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 영상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냥 보세요. SNS 상에서 메신저가 되는데 필요한 제가 유튜버로서 좀 더 크게 메신저로서 나름의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노하우가 듬뿍 담긴 영상이니까 꼭 보세요. 그걸 왜 무료로 알려주고 있냐고요? 자기계발계에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다르시다면 영상 한번 꼭 봐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요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등 방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어요. 투자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종목에 따라서 뭐 주식은 탐방이 제한이 된다거나 사업은 뭐 자본금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준 현 시대에 평범한 사람 특히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위험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바로 SNS를 해서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뭐 대단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거 그거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특별할 것 없는 경험이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분야 지식이 없는 사람에겐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 모르는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한국말만 해줘도 그게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원어민 선생님이 와서 영어로만 하면 그렇게 좋았잖아요. 왜? 특별한 경험이니까. 거기에 메신저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팔로워, 구독자만 모아도 기준을 잡으면 대략 10,000명만 넘어가도요. 지금 여러분이 버는 돈보다 딱 한 레벨 높은 소득을 올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생활이 좀 나아지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그걸 시도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시간은 좀 들죠. 돈이 든다면 사소한 장비값 정도는 들죠. 근데 처음엔 장비값 쓸 것도 없어요. 사실 블로그는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치면 되는 거고 인스타그램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돼요. 마이크 이런 거 아직 안 사도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꼭 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막 이런 걸 꿈꾸지 않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종에서 아까 교수님들 이야기처럼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메신저로서의 역량을 갖췄냐 안 갖췄냐에 따라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너 부자냐? 아니요. 그런
저 아직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메신저로 인생을 바꾼,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있고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공무원이었다가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으로 지금은 적게는 공무원일 때 한 2배, 많을 때는 4, 5배 정도의 수익은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 시드머니를 축적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일 때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있는 사람은 맞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한 거냐고? 그 비결이 바로 메신저가 됐기 때문이고, 메신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나 방법을 제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강의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진짜 무료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나도 메신저가 돼보고 싶다, 나도 직장인인데 뭔가 지금 이대로는 사이즈가 안 나오고 뭔가 인생에서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그냥 모두에게 보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이 메신저 되는데 관심 없다, 나 SNS에 관심 없다, 나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 보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마치 예전에 엑셀표로 계산했을 때 인생이 다 계산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변화는 원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 싶으신 분들만 한번 무료 강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